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에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시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자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대상자는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 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소개,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심층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 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급여 기초임금 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은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의 합계액이 16만원 이하이고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인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 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하므로 60일 연장입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일수 종료일까지, 수급 자격자는 구직급여 일수 종료일까지, 즉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 및 통지, 개별 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연장 결정은 수급 자격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고 수급 자격증의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 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전기관의 장에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특별 연장급여를 합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의 연장기간,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하고요.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구직급여의 심사와 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의의가 있는 경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 명령 등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고요. 심사 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피보험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되었고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장애인은 120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1년에서 3년 정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만족하면 50세 미만은 150일, 그리고 50세 이상은 180일이 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면 50세 미만은 180일,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로 늘어나고요. 피보험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50세 미만은 210일, 그리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40일이 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시면 50세 미만이신 분은 240일이 되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은 61,120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0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하면 54,976원이지만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적음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하한액인 61,120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0년 상한액은 1월에 따로 고시되지 않으면 현재의 66,000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존의 61,120원과 66,000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30일 기준으로 할 때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이거는 1일 최고 기준액입니다. 곱하기 31을 하면 최대 19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61,120원 곱하기 32를 하면 180만 3,6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급기간이나 비율이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을 받겠지만 이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8,590원 적용 시에 179만 5,310원입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일하는 직장인은 월급은 시급 곱하기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8,590원 곱하기 209시간은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이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최정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 공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자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여야 합니다. 제가 자발적 퇴사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발적 퇴사자에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사하시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라도 그 중대한 귀책 사유가 퇴사자에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중대한 귀책 사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 무단결근이나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 구직 활동에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힘들거나 사정상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에 결여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가 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찾기 쉬운 법령 정보, 그리고 복지로 등의 각종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하였고요. 검색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